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야? 다면체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지? 개념적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다면체라는 것은 뭐였냐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각기둥, 각뿔, 그리고 하나 더 뭐야? 각뿔대까지 해서 총 3가지 형태. 알겠지? 우리는 이 총 3가지 형태를 뭐라고 해? 다면체라고 웬만하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규칙성이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면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뭐가 있어? 면이 몇 개 있는지, 면의 개수. 그지?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 모서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는 뭐가 있겠어? 꼭지점. 모서리랑 모서리가 몇 개의 점으로 모이는지가 좀 중요한 거겠지? 맞아?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면체에는 뭐가 있어? 기둥이 있었지. 그지? 또 뭐가 있어? 뿔이 있었지. 또 뭐가 있어? 뿔대가 있었지. 맞아? 이 3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기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각 기둥이야. 전부 다 N각이라고 좀 N면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 면이 몇 개 있는 거였지? 기둥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2개. 뿔은 어때? N 플러스 1개. 뿔대는 N 플러스 2개였지. 맞아요? 자, 모서리의 개수는 기둥 같은 경우에 몇 개였어? 3N개. 뿔은 2N개. 뿔대는 3N개. 꼭지점은 2N개, N 플러스 1개, 2N개. 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맞아? 그리고 우리 다면체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성질, 반대까지는 아닌데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였지? 회전체. 맞아? 회전체는 뭐야? 내가 누구에 대해서? 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도형이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누가? 밑면이. 그지?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다면체와 회전체의 구분인 거지. 그지? 그리고 이 회전체의 종류들 몇 개만 한번 봐볼까? 뭐가 있어? 구. 그지? 구 또는 반구. 그지? 그리고 원이 붙어 있는 기둥, 뿔대 전부 다. 이해했습니까? 요런 형태들을 우리가 회전체, 다면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지.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형태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정다면체였지. 맞아? 우리는 페이지를 7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우리가 페이지를 76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거? 정다면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이 정다면체는 종류가 몇 개밖에 없었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5개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줬어야 됐었는 거고, 이 정다면체의 이제 구성 요건을 한번 봐보자. 일단 모든 면이 어때야 돼? 합동이어야 해. 맞아? 그리고 어때야 돼?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 맞아? 근데 이 2개가 하나만 만족되면 되는 거야? 아니지. 2개가 다 만족이 돼야지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더라. 맞아? 그러면 우리 정다면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종류가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 5개밖에 없다고 했지. 그럼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외워야겠네. 자, 정다면체의 종류 뭐가 있을까? 면의 개수가 몇 개인 거? 4개인 친구. 또 몇 개인 거? 6개인 친구. 또 8개인 친구. 그지? 그 다음에 또 몇 개야? 12개인 친구. 또 20개인 친구. 이렇게 우리 총 5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 뭐라고 불러?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지? 이렇게 우린 5개밖에 없어. 맞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똑같이 뭐야? 면의 개수. 몇 개 있는지. 맞아? 그리고 또 뭐야? 면의 모양. 어떤 도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맞아?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한 꼭지점에 뭐야? 면이 똑같은 개수가 모여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꼭지점에 몇 개의 면이 모였는지 확인해 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그 다음에 우리 면의 개수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모서리. 그치? 또 뭐야? 꼭지점. 그지? 우리는 총 이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에 대한 요소를 뭐 해놔야 돼? 암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2개 먼저 암기 한번 해보자. 우리 면의 모양과 하나의 꼭지점에 몇 개가 모여야 되는지. 맞아? 우리 면의 모양은 총 몇 가지였어? 3가지였지. 하나는 뭐야? 정삼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마지막 하나가 정오각형이었어.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정이란 말 붙여주시고요. 자, 누가? 4면체랑 또 누구? 8면체랑 누구? 20면체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맞아? 그리고 어때? 정6면체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정12면체 같은 경우에는 정오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각각 몇 개씩이야? 3개 모였고 그지? 또 어때? 3개 모였고 4개 모였고 3개 모였고 마지막 하나가 몇 개 모이는 거였지? 5개 모이는 거였어. 맞아?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33435 33435 알겠지? 요거 외워놔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면의 개수도 확인해야겠지? 근데 면의 개수 너무 쉬워. 왜? 우리 애초에 이름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야? 면이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내려가야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외워보시죠. 모서리의 개수가 또 각각 몇 개인지 물어봤죠? 몇 개야? 6, 12. 그 다음에 어떻게 돼? 6, 12, 12, 30, 30 아닌가? 맞아. 12, 12, 30, 30.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요거 조금 암기해놔 주세요. 요거 중요하니까. 오케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요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또 넘어가 보시죠. 그럼 우리 꼭지점의 개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4, 8. 그 다음 뭐야? 아니야. 줄어들어 갑자기. 4, 8, 6, 20. 그 다음 마지막이 12.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해주자? 뭐 해주자? 암기해주자. 오케이? 그리고 우린 또 누구를 알아야 되지? 전개도를 알아야 됐었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 이 전개도의 모양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봐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겨냥도라는 건 뭐냐면은요. 뒤에 있는 거를 가려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전부 다 그려내는 거 우리가 겨냥도라고 하고요. 전개도는 뭐야? 내가 얘를 풀어서 썼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 겨냥도부터 한번 봐볼까? 겨냥도 그냥 이거 모양 외워놓으세요. 오케이? 전개도도 어때? 모양 외워두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대신 요것만 기억하자. 우리가 얘를 잘라내서 어디로 붙일 수도 있다? 여기로 붙일 수도 있다는 거. 이해했지? 이래도 우리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 정도만 캐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요거 좀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6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얘랑 얘를 그냥 여기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어. 대신 같은 방향에 2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정8면체도 마찬가지야. 그지? 근데 정8면체 웬만하면 요 형태로 제일 많이 쓴다. 알겠지? 웬만하면 이 형태로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캐치해 주시고요. 정12면체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제일 많이 해. 굳이 다른 형태 찾으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놓으시고 정20면체가 제일 요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아. 알겠지?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은 우리 회전체로 넘어가 볼 거야. 일단 개념 한번 쭉 잡고 가자. 자, 우리 회전체라는 건 뭐였어? 누구를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전체라고 합니다. 맞죠? 이때 회전했을 때 어디?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모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회전했을 때 나오는 이 원형의 형태, 이 원형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밑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부분이 뭐야?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걸 옆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죠? 요거를 좀 그냥 좀 캐치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육면체 아까 전개도 봤지? 그지? 정육면체 말고 우리가 직육면체를 한번 봐볼까? 자,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인 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얘를 전개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몇 개가 있겠어? 이렇게 4개가 있겠지? 그리고 어때? 밑면으로 이렇게 2개. 이게 뭐야? 전개도잖아. 그지? 중요한 거 뭐야? 옆면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 개씩 쪼개가지고 내가 그려준 거지. 맞아? 근데 우리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옆면이 어때?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그 얘는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옆면이 하나로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때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요거 한 변의 길이는 요거 가로의 길이랑 똑같잖아. 요거 한 변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랑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그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어때? 길이가 똑같구나. 캐치해 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누구? 원뿔도 봐야겠지? 우리 원뿔은 어때? 원뿔은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됐었어? 얘가 모선이라고 부르지? 모선. 이 모선의 길이를 뭘로 가지는? 반지름의 길이로 가지는 뭐가 나와? 부채꼴이 나와. 뭐야? 이게 누구? 옆면이야. 알겠어? 그 밑면은 원이니까 여기다 원 하나 붙여놓고, 그지? 중요한 거 뭐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 그지? 얘가 누구랑 똑같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구나. 이 정도 캐치해줘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 뿔을 봤으면 뭐도 봐야 돼? 뿔, 대도 봐야겠지. 그치? 우리 뿔 때는 어떻게 생긴 친구였어? 윗면과 밑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게 뿔대지. 맞아? 얘를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작은 원 하나, 큰 원 하나가 있을 때인데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원래 큰 뭐가 있어? 부채꼴이 있지. 맞아? 이 부채꼴에서 우리가 작은 부채꼴을 잘라낸 거지. 맞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었지. 왜? 원래 여기가 뿔이 있었잖아. 그지? 뿔에서 내가 뿔을 잘라냈지. 한마디로 뿔의 옆면은 뭐야? 부채꼴이지. 부채꼴에서 부채꼴을 잘라낸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랬을 때 어때? 여기의 길이가 모선이지? 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로 그대로 오게 되겠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죠? 그리고 요거 윗면이지? 윗면에 뭐가 있어?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의 둘레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중요한 거 이 호의 길이는 뭐의 호의 길이야? 요 연장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밑면도 여기 원이 있을 거야. 이 원도 어떻게 돼? 호의 길이랑 똑같아. 근데 얘도 어떤 거에? 연장한 친구의 호의 길이일 거야.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 포인트까지 잡아두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체, 다면체 내용이, 개념적인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됐을까요? 자, 한 3분 정도? 저 시간에 30분까지,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우리 개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 있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페이지 72, 73 같은 거. 쌍둥이 기출문제 제외하고. 오케이? 지금 바로 풀읍시다. 풀고 나서 또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우리 페이지 74쪽 한번 보시죠. 자, 1번부터 한번 그냥 빠르게 훑으면서 가자.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골라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면체를 뭐라고 배웠었지? 다면체? 뭘로 둘러싸여 있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입체 도형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다면체라고 불러줬었어요. 그러면은 이 다면체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니까 빠르게 얘기해보자. 삼각뿔, 우리는 기본적으로 뿔대, 기둥, 직육면체 이런 애들 전부 다 뭐라고 불러? 다각형이라고 불러주지. 다면체라고 불러주지. 그지? 근데 5번 원뿔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회전체라고 불러주잖아.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다면체가 아닌 건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라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어때? 뿔이지? 근데 밑면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 사각형으로 주어져 있지? 무슨 뿔이야? 사각뿔이야. 맞아? 근데 이게 몇 면체인지 물어봤지? 우리 사각뿔이 몇 면체야? 5면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포인트 좀 잘 잡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또 외워놨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꼭지점. 우리 누구야? 뿔 제외하고 전부 다 2배씩이지. 뿔은 뭐였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오각뿔은 몇 개였겠어? 6개. 정육면체는 몇 개야? 6개. 아, 꼭지점의 개수구나. 몇 개야? 정육면체는? 8개지. 그지? 그 다음에 오각 뿔대야. 몇 개야? 10개지. 맞아? 어때? 아, 3번이 옳구나. 육각 기둥이야. 몇 개야? 12개였어야 되지. 삼각 뿔이야. 십각 뿔이야. 몇 개야? 11개였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3번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뭐 밑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 24개인 각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기억해보자. 우리 각기둥입니다. 우리 기둥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로 했지? 3n개였죠. 맞나요? 기둥은 3n개지. 근데 그게 몇이래? 24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무슨 기둥이야? 8각 기둥. 그럼 우리 면의 개수를 그대로 몇 개라고? 플러스 2, 10개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되지? 기둥은 면은 플러스 2였지. 그래서 5번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가보자. 자, 다음 중 다면체와 옆면의 모양을 바르게 짝지은 거라고 했어.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다면체 중에서도 내가 옆면의 모양이 일정한 거는 총 몇 가지? 대충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 뭐야? 기둥하고 뿔하고 하나가 뭐지? 뿔대. 그지?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다면체 같은 경우에도 5개가 옆면이 동일하지. 근데 얘네들이 대표적이니까 얘네들을 먼저 한번 보자고. 우리 기둥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었어야 되고, 뿔대는 사다리꼴이지. 오각뿔은 뭐였어야 돼? 삼각형이었어야 될 거고, 뿔대는 사다리꼴. 칠각기둥은 칠각형인 거겠지. 아, 뭔 소리야? 칠각기둥은 뭐야? 직사각형이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둥은 전부 다 직사각형이고 뿔은 삼각형이고 뿔대가 사다리꼴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동일하게 13번 문제도 한번 봐볼까? 다음 중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진짜 막 다면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다면체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옳은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맞아? 자, 우리 사각 기둥입니다. 그죠? 우리 기둥 같은 경우에는 면의 개수를 확인할 때 뭐였어? 플러스 2였지? 그지? 그러니까 몇 각기야? 6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아, 정육면체 확인. 맞아? 그 다음에 뭐야? 육각 뿔이다. 근데 뿔에서 뭘 물어봤어? 꼭지점의 개수를 물어봤지. 우리 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뭐야? 플러스 1이었지. 그러니까 원래 몇이었어야 돼? 7이었어야 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뭐야? 각 뿔대의 옆면의 모양이네. 뭐였어야 돼? 사다리꼴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각 기둥이야. 우리 중요한 거. 각 기둥의 두 개의 밑면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평행해야 되지. 맞아? 그래야지 기둥이니까. 다음 사면체. 사면체는 삼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다. 옳은 표현이겠죠. 그죠? 우리 사면체의 형태 어떻게 생겼죠? 삼각뿔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15번입니다. 아래에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달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가조건, 면의 개수가 몇 개? 면이 몇 개? 6개. 근데 우리 면의 개수로만 가지고는 우리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너무 많잖아. 그지? 근데 뭐라고 했어? 옆면의 모양이라는 친구가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래. 그리고 얘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뿔대. 맞아? 그리고 밑면이 서로 어떻대? 평행하대. 뿔대인 거지. 맞아? 우리 뿔대의 면의 개수는 몇 배였지? 아니야. 면의 개수, 미안해. 배수가 아니지.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였었지. 맞아? 그러면 어때? 면의 개수가 6개라는 거 우린 얘를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사각뿔대였었구나.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페이지 넘어가서 78페이지로 가서 1번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암기해달라고 했던 파트지. 우리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12개.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정팔면체의 뭐야? 꼭지점의 개수죠? 우리 꼭지점의 개수 몇 개라고 할 수 있어요? 6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 합해서 몇이야? 18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3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에 대해서 모서리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라고 했어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맞아? 일단은 다면체라고 했는데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라고 했고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로 다 똑같이. 맞아? 그럼 확인해볼까? 우리 정삼각형이 되는 도형 몇 개였어? 정다면체 중에 3개지. 하나가 뭐였지? 정사면체. 그리고 또 정팔면체. 또 그치. 정이십면체까지. 우리는 총 몇 개? 3개가 존재한다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4개인 건 누구야? 정팔면체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때 우리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12개. 요거는 암기야. 외워놔줘야 돼. 이해했습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놔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확인해보자.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정다면체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정다면체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밖에 없죠? 예, 옳은 말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면의 모양은 어때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몇각형이었어? 오각형이었어. 근데 육각형으로 바꿔치기 했지? 그리고 각 면은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 8, 20 같은 경우에 면의 모양이 뭘로 같았어? 정삼각형으로 모두 같았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7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자, 우리가 누구에 겹치는 걸 물어봤죠? ED에 겹치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난 개인적으로 ED에 겹치는 걸 판단을 할 때는 E랑 만나는 점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D랑 만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우리 접을 거지. 맞아? 접으면은 E는 일단 누구랑 만나?
G랑 만나겠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D는 누구랑 만나죠? H랑 만나겠죠, 그러면. 맞지? 맞나? 잠깐만, 잘못 얘기했구나. 쏘리. D가 누구랑 만나니? J랑 만나지. 그지? E도 얘네들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가 만나? F랑 H가 만나고 E랑 I가 만나지? 내가 하나 잘못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중간부터 잡지 말고 여기로 잡자. 여기 접히는 구간 있지? 그지? 여기를 좀 메인으로 잡아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만난다고? 요렇게 만난다고. 그지? 그리고 누가 요렇게 만나겠지? 또 누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어때? 여기 접히는 구간이지? 그지? 누가 만나겠어? NL이 만나지? A랑 누가 만나? K가 만나지. 맞아? 그리고 어때? 여기 접히는 구간이지? A랑 누가 만나? C가 만나겠지.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이때 우리 누구랑? ED랑 만나는 친구. 그럼 우리 누구라고 할 수 있어? J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네. 그리고 또 JI랑 만나는 친구는 누가? 누구? A가 K까지 왔어? 그럼 B는 누구로 가야 돼? J로 와야겠지. C가 어디로 가? I로 오는 거 아닌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린 또 누구랑 만난다? 일단 IJ랑 만난다. 그냥 캐치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요소들은 더 만나긴 할 건데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얘들끼리 또 접히는 애들끼리 그냥 만나게 선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난 개인적으로 여기 회전체에 대한 부분은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체를 좀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 페이지는 82쪽입니다.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딱 보면 알아야겠지. 누구야? 오각기둥. 왜? 애초에 회전체는 원의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3번. 선생님이 요거는 어떤 걸 회전시킨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연장시켜서 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구멍이 뚫렸잖아. 그지? 그럼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르세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요. 축을 포함하고 이렇게 자를 겁니다. 오케이? 회전축 여기 중간에 있겠죠? 이렇게. 맞아?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 수직 이런 모양으로. 오케이? 그지? 그랬을 때 단면을 상상해봐. 어떻게 나오겠어? 요렇게 사각형인데 여기 사이에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겠지? 맞아? 근데 얘는 회전한 거니까 절반, 데칼코마니겠네. 그래서 절반을 때려서 이렇게 지워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얘랑 똑같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가 회전체를 누굴 포함하고 있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짝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면을 자른다, 포함하게 자른다는 거는 예를 들어 원기둥이 요렇게 있으면 원기둥을 어떻게 요렇게 자르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나왔어? 직사각형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럼 얘 어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구는 원이 나올 거고요. 원뿔 땐 당연히 사다리꼴, 반구는 반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반원인가 근데?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 사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반원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전시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지? 그냥 잘랐을 때 단면을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방금 이거 알았다. 그럼 우리 요거 사다리꼴이지. 그지? 그럼 우리가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뭐가 되겠어? 원뿔대가 되겠지. 원뿔대. 맞아? 근데 그거를 어때?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런 모양이 되겠지. 맞아? 아, 이거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아야 대충 비슷하다 치자. 오케이? 그럼 어때? 밑면의 길 여기가 몇이야? 5가 되겠지. 여기는 몇이야? 4가 되겠지. 높이는 어때? 6으로 고정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밑면 아랫면 10, 윗면 8, 높이가 몇이야? 6의 2분의 1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18 곱하기 3이니까 몇이라고? 54. 3번으로 결론 지어지겠다. 오케이? 자, 다음 9번 별표. 자, 누구의 전개도입니까?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밑면인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죠?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이 밑면인, 얘가 밑면인 반지름이잖아. 우리 얘 둘레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았어?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았지?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지? 그럼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2얼 파이죠. 맞나요? 얘가 뭐랑 똑같다고? 8파이. 맞아? 그럼 어때? 파이 길이 약분되지? 이 길이 약분되지?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반지름의 길이를 몇이라고? 4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얘는 10번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이번엔 누구의 전개도야? 원뿔. 내가 원뿔을 전개할 때 중요한 거, 요 옆면 이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모선이라고 부르죠. 이때 모선의 길이를 뭘로 가지는? 반지름으로 가지는 우리가 뭐를 그려줘야 돼? 부채꼴. 이때 우리가 요거 중심각의 크기 알아 몰라? 몰라.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어때? 아랫면, 밑면이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6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이때가 궁금한 건 뭐야? 우리는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하지?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지? 우리 원의 둘레는 몇이라고? 12파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밑에 11번 가보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것만 하고 힘내봅시다. 자,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이때 평면 도형이 있는데 이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뭐라고 한다? 회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거는 우리 되게 옳은 표현이지. 회전체의 정의니까. 그죠? 다음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얘도 옳은 표현입니다. 맞나요? 자, 다음 원기둥을 회전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정사각형이다. 틀렸죠? 왜?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야? 직사각형입니다. 자, 4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다. 옳은 표현이죠. 다음 마지막 어때? 원기둥, 원뿔, 원뿔대 그 모두 다 회전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